매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새해 계획, 바로 비만 탈출이다. 굶기도 하고 식이 조절도 하고 운동도 해보지만 돌아오는 것은 요요 현상과 들이쓴 패배감뿐. 도대체 어떻게 하면 TV 속 연예인처럼 날씬하고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는 걸까? 이제 내 몸을 살리는 한방 다이어트로 요요의 굴레에서 벗어나자. 건강한 몸과 마음, 자신감으로 올 한 해를 무장해보자. 다이어트 열풍에 사로잡힌 대한민국. 하지만 이런 분위기와는 정반대로 비만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1998년 25.1%에서 2007년 36.2%로 11.1%포인트 증가한 후 35에서 36%를 유지하고 있고, 여자는 1998년부터 2012년까지 25에서 28%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성인의 3명 중 1명이 비만으로 나타나면서 비만을 바라보는 한의학의 관점은 주목할 만하다. 정확하게 한의학에서 아직까지 그 문헌조사로 한의학에서 보는 비만이다라는 정의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사실. 근데 그 서양에서는 이제 체중과 뭐 허리둘레 이런 걸 가지고, 키와 체중을 가지고 비만을 측정하는데, 한의학에서는 비위에 대한 문제라고 해서 이제 소화기의 흡수 배분에 대한 문제하고요. 다음에 이제 기혈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기라고 하면은 이제 에너지가 되고요. 그리고 혈이라고 하는 거는 영양 물질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의 균형에 대한 문제로 비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인풋 대비 아웃풋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많이 먹고 운동을 안 한 게 가장 비만의 원인입니다. 근데 그 한의학에서 그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인풋과 아웃풋의 그 소통 경로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땀의 유무, 그리고 소변, 대변이 만약에 막혔다면은 반드시 뚫어야 되고요. 풀어내야 되고요. 다음에 내부적으로 배를 눌렀을 때 좀 막혀 있다든지, 가슴을 눌렀을 때 막혀 있으면은 고속도로가 정체되면 화물 수송이 잘 안 되듯이 내부에 있는 그 세포의 활성도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범위가 생겼을 땐 저희의 치료 범위에 속하겠습니다. 비만이 가져오는 문제점이 좀 내부 지방이 많아지는 분들인 경우에는 문제점이 뭐냐면요, 혈액순환이 많이 부담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그 혈액순환의 저항성이 생겨갖고 결과적으로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쪽으로 유발이 되고요. 나중에는 이제 중풍까지, 뇌졸중까지 발생을 할 수 있는 영향이 있고요. 다음에 비만이 많아지면은 체중 감량이 힘들기 때문에 허리,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이 고도 비만인 경우는 분명히 이제 치료의 대상이 됩니다. 디톡스 다이어트, 덴마크 다이어트, 원푸드 다이어트까지 방법도 각양각색이다. 하지만 이런 다이어트 비법을 무작정 따라했다간 낭패를 보기 쉽다. 노력한 만큼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우리는 의욕마저 상실하고 끝내 자포자기를 하기도 한다. 왜 번번이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걸까? 혹시 다이어트 방법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기본적으로 두 가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는 다이어트를 할 때 목표가 제가 보기엔 좀 부정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는 그 건강함을 유지하면서 다이어트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면은 확실할 텐데, 그냥 막연히 나는 좀 살이 쪘다라는 거에 대한 것, 그리고 반드시 말라야 되는데 뭐 빼빼 말라야 된다는 것, 이런 어떤 좀 과도한 목표가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지속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은 단 뭐 2주 만에 또는 단 한 달 만에 다이어트 살을 뺀 다음에 그게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상 공부의 왕도가 없듯이 다이어트도 그 어떠한 인위적으로 뺐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다시 복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떤 생활 습관, 생활 리듬을 늘 어느 정도 목표에 맞춰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더 건전하고 보다 더 합리적인 생활 습관을 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 두 가지가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가장 큰 근본적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적게 먹고 운동하면 살 빠진다는 아주 당연한 말이 누구에게나 쉽게 통용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이 있는가 하면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찐다는 사람이 있다. 정말 살이 찌는 체질이 따로 있는 것일까? 일단 결론적으로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의학에서는 음과 식을 나눕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음료수의 그 소화분해 배설과 그리고 고용물인 밥 같은 고용물의 소화분해 배설은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근데 그 음료수에 대한 소화 흡수 배설의 라인이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는 표현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맹물만 먹어서는 살이 안 찌겠지만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단맛이 들어가 있는 음료수를 먹는데 이것을 먹음으로써 현대인들은 위장이 많이 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늘어져 있는 상태에서 음료수의 소화, 배설, 흡수 체계가 무너진 사람들은 그 쫄렁쫄렁하고 좀 물만 먹으면 더 이렇게 잘 붓고 그리고 더 잘 붓는 그 살이 찌는 그런 체형이 있습니다. 살이 안 찌는 체질이 있죠. 아무리 먹어도. 왜냐하면은 그 인풋 대비 아웃풋을 그만큼 많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살이 안 찌는 체질은. 그 아웃풋이라고 하면은 뭐 대변, 소변, 땀으로 다 뽑아내는 거 말고도 정신적 스트레스나 예민한 분들이 대부분 살이 안 찝니다. 그래서 그 살이 안 찌시는 분들을 보면은 대단히 좀 예민하고 섬세하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생활 패턴과 환경에 대한 인식의 어떤 그 반응이 달라지면 내가 체력이 떨어졌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과거에는 어떤 생활 패턴을 쓰다가 그 환경적 요소가 바뀐다든지 했을 때 그 이후로 살이 찌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만 치료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닌 마라톤 레이스로 보고 결국엔 내 몸의 체질을 건강하게 바꾸는 것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시작해야 한다. 한방 비만 치료는 기력을 보충하고 이상 부위를 바로잡아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한방 비만 치료의 그 가장 좋은 점은 건강함을 유지하면서 적정하게 살을 빼는 것. 그리고 평상시에 환자분들이 가장 그 아팠던 부분을 치료해 가면서 살을 빼는 거 있습니다. 정확히는. 그래서 그 몸에 무리를 주지 않고 그리고 2차적으로 사실은 살 빼다가 2차적으로 문제점을 많이 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살은 빠졌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뭐 골다공증이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다른 질환, 어깨 관절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질환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대로 된 바람직한 한방 다이어트를 한다면은 오히려 그 평상시 아팠던 질환을 개선해 가면서 적정한 살을 빼는데 도움이 됩니다. 한방 비만 치료의 가장 큰 장점으로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는 점을 꼽는다. 또 사람마다 건강 상태나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환자 개개인에게 맞는 처방이 주어진다는 것도 한방 비만 치료만의 특징이다. 몇 단계로 좀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한약을 가지고 직접 그 지방 분해를 하겠다는 전략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인풋 음료수나 음식을 적게 먹은 대신 그 활동량만큼은 그 에너지를 보강해주는 한약을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의 어떤 생리라는 건요, 그 액체, 고체, 기체가 들어가고 액체, 고체, 기체가 나가는 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저희가 호흡을 할 때 기체를 흡입하는 게 있고요. 다음에 내보내는 건 주로 이렇게 후 하는 호흡으로 기체를 내보내고요. 액체는 음료수를 먹고 주로 이제 액체는 소변과 땀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고체는 저희가 밥 같은 걸 먹죠. 먹으면 결과적으로 이제 대변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다이어트의 그 핵심을 주로 보면은 그 한방적 그 범주에서 치료의 대상인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들을 가만히 보면은 대부분 액체, 고체, 기체의 인풋과 아웃풋에서 어딘가 문제가 생긴 분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변비가 아주 많으신 분들인 경우에는 먹으면 먹을수록 살이 찐다고 얘기하는데 변비가 해결이 안 되면은 사실 살이 안 빠집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변비를 해결하고 그런 다음에 살을 빼려고 하는데 제 경험에 미뤄봤을 때는 변비만 빠지면은 살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빠집니다. 네. 추가적으로 다이어트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액체, 고체, 기체의 들어감과 액체, 고체, 기체의 나감을 관찰해서 그 막힌 그 통로를 열어주는 거는 한방 다이어트에서 매우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방 비만 치료는 자신의 현재 몸 상태를 체크해 근육량은 유지시키고 체지방 위주로 분해시키는 한약을 복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한약으로 채우기 때문에 비교적 다른 다이어트에 비해 요요 현상이 적고 갑작스런 체중 변화로 인한 탈모나 두통, 어지럼증 같은 부작용이 적다. 그 한의원에서 쓰는 다이어트 한약은 크게 두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종류는 실제로 땀이나 대변이나 소변으로 그 내부 지방을 녹여서 배출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그 좀 센 약들을 쓰기도 하고요. 그 대표적인 약재로는 마왕이나 대왕이나 보통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대단히 좀 위험한 약들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필요하다면은 잠깐 쓸 수 있고요. 최근의 트렌드는 요 실제 지방을 녹이거나 그 지방의 살을 빼는 한약을 쓰는 게 아니고 요즘 한의원의 전략은 아침에 반 공기, 점심에 반 공기, 저녁을 굶기는 식으로 한 3개월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한약을 어떨 때 쓰냐면은 그렇게 3개월을 진행하면은 체력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체력을 보강하는 에너지만을 보강하고 물질, 살을 보강하지 않는 그런 보기약 위주의 약재를 써서 흔히 얘기해서 그 보약을 쓰는 그 전략을 씁니다. 아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그 다이어트 한의원들은 다 그런 식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만났던 환자분 중에 소화장애가 있어서 맨날 설사하는데 물만 먹으면 살이 찌는 분이 있었거든요. 소화 불량을 한약으로 해결해 주면서 살이 빠집니다. 그리고 또 한 케이스는 보건소 공무원이셨는데 그 대단히 비만이었고요. 열이 되게 많으셨고 혈압약을 드셨는데 혈압이 아예 안 떨어져서 160, 170이에요. 그러니까는 자기는 곧 그 중풍 뇌졸중 걸릴 거다라고 생각하는 혈압약으로도 조절이 안 되는 분인데 제가 5일치약을 드렸는데 그분은 그 어느 날 이제 혈압이 안정화됐다고 오셨어요. 근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5일 만에 숙변이 왕창 빠진 겁니다. 숙변이 완전 빠지면서 5kg가 빠진 거예요. 단 5일 만에.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분은 저한테 혈압이 조정됐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 살이 빠졌다고 여자분이니까 좋아하셨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례를 봤을 때 분명히 우리가 생리적으로 순환이 되고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 생리적 순환과 소통이 장애가 됐을 때는 저희의 그 치료 범주에 분명히 들어갑니다. 하지만 다이어트 한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얼마 전에는 한약에 들어가는 마황의 주성분이 심장 관련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논란도 있었다. 과연 사실일까? 예, 맞습니다. 예. 마왕은 잘못 쓰게 되면은 심장 관련 부작용이 충분히 유발될 수 있는 약재고요. 많은 분들이 식품용 한약재와 전문가용 한약재를 혼동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한약재유통 RIS 사업단장이어서 더 한약재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의사들이 쓸 수 있는 한약재는 514종으로 의약품에 해당합니다. 이거는 일반인이 구입할 수도 없고 사용할 수도 없는 약재고요. 다음에 이제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식품이죠. 저희가 보통 깻잎 사듯이 한 개를 구입할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식품용 한약재로 118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100여 종의 식품 한약재를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마왕은 사실은 식품으로는 구할 수 없는 약재입니다. 그래서 전문인들만 쓰는 약재고요. 마왕의 특성을 말씀드리면은, 마왕은 강심제 플러스 땀을 나게 하는 약재입니다. 그래서 태음인 계열의 비만 환자한테 많이 쓰이는 약재고, 땀을 났을 때 좀 시원하고 사우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약재인데, 최소한 땀을 내면은 지친다라든지 커피를 먹으면은 저는 좀 부담스럽고 신경질 느끼는 사람들은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약재에 속합니다. 그래서 홍교나 일반인들이 마왕이 살이 뺀다고 해서 그거를 드시면은 이제 민간요법으로 취급을 당하고 실제로 잘못된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약이 갑자기 많아지는데요. 기본적으로 간암이나 간염 환자들이 반드시 먹어야 될 건 야채와 채소일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것들은 다 천연물이고 거의 다 한약재로 쓰이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한약이라고 하는 거는 약과 식품의 중간 정도인데,
식품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약에 간이 안 좋다라는 얘기는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먹는 실제로 마늘만 열심히 먹어도 간이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런 정도의 수준이고 한약은 약 하나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500여 종의 약재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약을 먹으면 뭐 GOT-GPT가 올라가서 간이 손상된다는 얘기는 좀 전문가들이 쓰는 한의원에서 쓰는 한의학이라면 절대 그럴 리가 거의 없고요. 그리고 오히려 간에 손상이 되는 거는 양약은 거의 과다 복용이면 간이 손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양약에 비하면은 한약은 식품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약재 중에 국산이 좋은 한약재가 있고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기를 강화시키는 저희 인삼 같은 경우는 국산이 좋습니다. 뭐 우술도 효과가 좋습니다. 예, 근데 그 보혈제 중에 이게 좀 이렇게 그 촉촉하고 이렇게 덩이가 큰 것들이 있어요. 쫀쫀쫀쫀하고 이렇게 좀 도토로만 애들. 그런 애들은 사실은 중국산 약재가 더 좋은 약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한의원에서 쓰는 한약이 국산하고 중국산 중 국산만 쓴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얘기고요. 지금 저희가 그 음식점에서 이제 마늘 같은 게 이제 중국에서 많이 들어오는데 그 마늘이 농약 범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되게 비슷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그럴 수도 있는데 최소한 한의원에서 쓰는 전문 그 한약재만큼은 식약청 관리 하에 아주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일반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식품용 한약재인 경우는 좀 그 안전한 곳에서 구매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신의 몸에 잘 맞는 한약으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체지방은 물론 각종 노폐물이 몸에서 배출되면서 스스로 몸이 좋아지고 건강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운동요법을 병행하면 효과는 배가 된다. 운동요법은 그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 3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 한방적 그 건강 원리에 맞춰서 기본적으로 혈액순환이 원활해야 됩니다. 그래서 치기운동이라는 운동요법을 소개시켜서 그 내부의 혈액순환을 돕고 싶고요. 그리고 2번째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게 많은 분들이 비만하면 사실 복부 비만을 걱정하시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질병과 연관되어 있는 것도 내장 비만은 다 복부와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복부에 그 눌렀을 때 힘을 빼고 눌렀을 때 누워서 아프지 않아야 되는데 힘을 빼고 눌렀을 때 만약에 아픈 경우 이거를 풀 수 있는 장 푸는 운동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법이 2번째고요. 그리고 이제 3번째는 이거는 이제 주로 여성분들한테 적용해서 많이 효과를 보는 건데 그 사실 체중에 대한 문제보다는 체형에 대한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항아리 돌리기라고 전체적인 항아리를 돌리는 식으로 해서 그 횡격막 주변을 그 운동시키는 법입니다. 이 운동을 아침 저녁으로 한 2번씩 하면은 그 일단 운동하면서 이게 횡격막 주변이 많이 당기고요. 그리고 대략 한 2주 정도만 하면 확실히 이렇게 콜라병 같은 이게 볼륨감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법 3가지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한방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그 배꼽을 중심으로 하는 복부 비만인 경우
처리를 하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방법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왕뜸 같은 경우는 주로 배꼽과 그리고 중안이라고 해서 이제 배꼽과 그 명치 중간에 있는 위장 바로 윗부분에 뜸을 뜨게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복부 비만의 가장 큰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뜨거운 열기를 간접구로 열기를 가해서 그 부분에 그 세포 활성도를 더 에너지 활성도를 높이는 방법이고요. 그 전침이라고 해서 이제 비만침도 마찬가지로 그 배가 있으면은 가장 그 살이 많이 있는 위치에 침을 꽂고 전극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분해처럼 그 지방을 분해하는 침법이 되겠습니다. 다이어트란 평생 숙제란 말이 있다. 그만큼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성공적으로 비만 치료를 끝내더라도 다시 살이 찌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와 행동 요령이 필요하다. 우선은 완벽하게 다이어트 요법을 하려면 전문가와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한방 다이어트를 진행할 때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인이 만약에 침이나 약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치료를 받고 있는데 뭔가 이제 설사한다든지 또는 자기의 기력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에 도달했다면 그거는 반드시 조치를 취해줘야 될 다이어트법입니다. 그래서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이어트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얼굴에 살이 빠지지 않는 범위, 그리고 그러면서 몸에 살이 빠질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다이어트법이고요. 그게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은 다이어트의 어떤 집중도를 좀 약하게, 또는 감량 키로수를 좀 더 약하게 조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를 꼭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차가운 걸 먹지 말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최소한 배를 눌렀을 때 뭉침이 없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최소한 가벼운 조깅이라든지 가벼운 운동을 통해서 몸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좀 알려지지 않은 내용인데, 세 번째인 경우에는 육체적으로 몸을 뺀다고 하지만 정신적인 어떤 노동이나 스트레스를 할 때 상당히 살이 빠집니다. 그래서 책을 본다든지 아니면 공부를 한다든지 좀 정신적인 어떤 노동을 충분히 해주시는 게 다이어트에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첫째, 차가운 것을 먹지 말라. 둘째,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라. 셋째, 정신적인 노동을 충분히 하라. 결국 제대로 된 다이어트란 나를 혹사시키는 것이 아닌 내 몸을 잘 알고 나를 사랑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